네, 부동산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실력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797-0300번, 02797-0300번 지금부터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9월 들어서 첫 번째 월요일을 맞이했는데, 자, 올 여름 같은 경우는 기나긴 그 무더위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불편하셨을 건데, 어쨌든 무더위는 가고 아직도 날씨는 덥습니다만은 이제 9월을 맞이했는데 벌써 다음 주면은 추석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흐름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추석을 전후로 해서는 항상 그 이주 수요에 대한 그 변동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처신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어쨌든 뭐 본연은 그 가을이 됐으니까 제 의상도 이렇게 노랗게 벼이삭이 노랗게 익어가는 모습으로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지금 이 가을 시즌에 맞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정말 그 편한 마음으로요. 어떤 고민이든 다 전화 주시면 편하게 속 시원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9월의 첫 월요일이죠.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환 대표와 함께 부동산 고민 상담 해드릴 거예요. 네, 본격적인 상담 전에 이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이 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자, 우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명의는 누구로 할까라는 분을 많이 고민들 하세요. 단순하게는 남편 명의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인 명의로 한다거나 아니면 부부 공동 명의로 한다거나 아니면 자녀 명의로 한다. 이런 영역으로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것이고 자, 취득했을 때 그 이후로 내는 세금으로 따진다면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팔았을 때 내는 세금, 또 이렇게 재산이 부동산이 취득이 된다면 건강보험료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다 비용으로 정리되는데 자, 이거를 나한테 합리적으로 어떤 부분에 맞춰서 명의를 누구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계획하에 그리고 나서 명의를 하는 것이 올바른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단순하게 그냥 누구 명의로 딱딱딱 하는 것보다는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명의를 누구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주택을 구입할 경우라면은요, 당연히 가장 큰 영역으로 따진다면 양도소득세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에서 이렇게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영역이 있는데 이 비과세도 우리가 아는 뭐 1세대 1주택 2년 보유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말고도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 특례법에 의해서 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혜택을 얻는 그런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꼼꼼히 챙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요렇게 했을 때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부부 공동명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세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동명의 하는 게 유리하겠죠. 또 개인별 공제라는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또 이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경우에 이것마저도 전부 다 늘어나게 된다면은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오히려 각자 하는 역할보다 오히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플러스 주택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주택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 또 이것도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조금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것이 가장 좀 선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특히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소득이 잡히게 된다면은 이런 그 수익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부인 명의를 했을 때 좀 유리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냥 임대 사업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는 부분이 있고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부분이 주택으로서 임대를 냈을 경우에 이제 특혜를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취득세 감면 또 재산세 감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세제 혜택 중에서 특히 이제 2천만 원이 넘지 않았을 때 연소득 그랬을 때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부분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데 있어서 분리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소득이라는 부분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요. 세금이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배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내는 소득은 소득대로 세율에 맞춰서 할 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맞춰서 하기 되기 때문에 훨씬 내가 낼 세금은 절세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뭐라고 딱 떨어지기보다는 처음부터 이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에 따라서 분명 어떤 명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야 될 거고 또 아까 얘기대로 뭐 이 중에서 뭐 자녀 명의 이 부분 증여세까지도 생각을 할 경우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이런 고민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는 좀 공부를 더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미나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고민을 좀 덜어내시는 그런 뭐 세미나로 하신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윤원 대표가 준비한 부동산 이슈 잘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상담 시작해봐야겠죠. 저희 상담 번호는 02797-0300번 열려 있고요. 네, 그럼 저희 먼저 관련 전화 받으면서 상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점이 반갑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저희는 지금 현재 도곡동 넥스 아파트를 보유 중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만료가 돼서요. 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제 생각에는 지금이 가장 그 가격대가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임대를 놓고 계신데 이제 임대 만기가 네네. 된 상태인가요? 네네네. 네, 지금 도곡 렉스 아파트 몇 평 보유하고 계시죠? 26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26평이고요. 최근 시세는 네. 알아보셨나요? 네? 최근 시세를 알아보셨어요? 시세요. 네. 9억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 초반이요. 알겠습니다. 네네. 도곡 렉스 아파트 저희가 매도 시기나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자, 지금 이제 강남이에요. 강남 네. 도곡동에 도곡 렉스 아파트 26평을 갖고 계신데 네네. 이제 요거를 이제 전세를 놓고 있는데 전세 만기가 됐는데 요즘 분위기 보니까 가격이 조금 제법 올랐기 때문에 여보세요? 예. 죄송하지만 전세가 아니고 월세를 놓고 있습니다. 월세를 놓고 있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네. 해볼게요. 자, 앞으로 그 시세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노는 게 좋겠죠.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네네.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근데 이걸 월세로 놓는 경우하고 전세로 놓는 경우가 있다면 네네. 차라리 전세를 놓고 네. 그리고 그 금액을 다른 쪽으로 좀 활용해서 좀 이거보다 아파트보다 더 나은 수익형 부동산을 한다든지 다른 네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으로 좀 영역을 넓혀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전세를 두고 네네. 난 어떤 내가 투자된 금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마저도 네네네. 투자 가치는 있다고 보입니다. 자, 네네. 그럼 왜 이걸 좀 놔두고 가는 게 좋겠느냐라는 답변을 드릴게요. 네네. 자, 도곡 렉슬은 그야말로 이 도곡동에서 네. 굉장히 대형 단지죠. 네네. 자, 이게 2006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네네. 자, 그야말로 도곡동 또 대치동 한다면 뭐 강남에서 학군으로는 너무나도 1등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중요한 건 지금 전체적인 강남 아파트의 대세가 네. 26평형에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투자적인 관점보다도 이렇게 교육이 네. 잘 돼 있고 또 교통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다면
최저 주거 면적을 통해서 최저 비용으로 입주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26평짜리가 굉장히 귀하고 너도 나도 거주하려는 부분 때문에 어떤 네. 그 공급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아, 자, 그런 네. 측면에서 이 도곡레슬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네네. 이 소위 그 40평대 이상은 대형평이라고 하고요. 네. 20평대하고 30평대, 33평짜리는 이제 소형, 중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아파트는 20평대하고 30평대가 50%고 나머지 네. 50%가 전부 3천 세대 중에서요. 네네. 나머지 반이 40평대 이상이에요. 아,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이 많은 것 안에서 반쪽이 네. 20평대, 30평대라고 했을 경우라면은 네. 충분히 희소 가치가 높고 또 마찬가지 20평대만 보더라도 이 전체 3천 세대 중에서요. 네.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적인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나. 또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은 예를 들어 뭐 네네. 음마 아파트도 물론 이제 재건축의 기대감은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30평대만 있다는 거. 그리고 네. 이 근처가 대형 단지가 많죠. 그래서 네네. 20평대만 일부러 찾아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은 영역에 있어요. 자,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제가 좀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단점이 그거거든요. 지금 20평대 그 방 2개가 단점일 거예요. 도움 아, 레슬이. 저희 거는 방 3개짜리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오래 가져가셔야 돼요. 아, 지금 도움 네네. 레슬에 거주하시면서 제일 핸디캡이 아예 방 2개라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26평짜리가 있고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건 27평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네네. 그거는 방 3개는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 이거는 네. 일단은 조금 몇 년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아, 네. 월세보다는 제 권유대로 네네. 전세로 맞춰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예. 네네. 꼭 전세로 좀 갈아서 또 나머지 투자에 대한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세미나를 통해서든 그 상담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보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마무리를 짓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제 매도를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공급이 희소하기 때문에 좀 더 가격 상승 여력이 더 있거든요. 이제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나 싶으니까요. 참고해서 시청자님이 좋은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전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반갑습니다. 내용은요. 네, 예, 일단 둘 다 35평형 아파트고요. 첫 번째로 이제 현재 거주 중인 뚝섬 유원 지역에 있는 한강 5성 아파트를 지금 매도했을 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여부와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구의역에 있는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라고 이번에 이제 분양을 한 아파트거든요. 최근에. 이제 네,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이번에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매수 시기로 적절한지 문의를 드리고요. 레미안의 경우 입주는 내년 10월이고 현재 네, 프리미엄이 한 5천 이상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로 이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일단 그 전매로 네.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는 내년에 하는 거죠. 팔기는 지금 그러니까 팔고 거주용 한강우성 아파트로 아파트. 생각하시는 거죠? 뭐 반반입니다. 반반으로요? 네, 음, 알겠습니다. 이제 한강우성 저희 매도 시기 알아볼 거고요.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라고 하셨는데 저희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그 뚝섬 유원지역에 그 한강 우성 아파트를 거주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신축되는 아파트 광진구청역 옆에 예, 예, 그 자양 그 프리미어 팰리스가 이제 입주를 하니까 예, 예. 그걸 조금 피를 주고 사면 어떠냐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여기서 예, 이쪽으로 맞습니다. 이사를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근데 우성 그랬을 아파트를 때 지금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내년에 파는 게 일단 나을지 우성 고민되고요. 아파트는 지금 파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좀 놔두실 필요가 있고 혹시 예, 지금 여기가 이제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위치가 굉장히 좋죠. 예, 맞습니다. 자, 일단은 그 한강변 아파트고 혹시 한강 조망이 되나요? 예, 한강 도망대는 로얄층입니다. 로얄층이에요? 남양이고요. 남양이고. 그러면 더욱더 파시기에는 아까울 것 같은 게 예, 예, 자, 지금 어디든지 일단은 그 아파트로 따졌을 때 가장 그 시세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요건이 뭐냐면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교통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오히려 신축이란 이미지는 나중에요. 요즘 트렌드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한다면 교육을 첫 번째 요건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자, 그랬을 때 이쪽 그 자양동이라든지 이 광진구 자양동 또
광장동이라든지 이런 쪽 그 학군이 제법 괜찮은 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쪽 더샵 스타시티 아래쪽에 있는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의 예. 학군은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에요.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적인 환경, 그리고 이 7호선에서 바로 한강만 넘으면 넘어올 수 있는 강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마저 좋은 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역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예, 또 한강이라는 프리미엄 여건이 있기 때문에요. 예, 예. 많은 분들이 한강 조망에 대한 기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놓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근데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저는 좀 고민을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장점을 보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 입주한 지가 93년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근데 단지 크기는 뭐 한 350세대 정도 되고 예, 예, 예. 장점이 있다면 이 단일 평형이에요. 31평인가 아까 35평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이런 단지들의 기대치가 있다면 리모델링입니다. 예, 예. 그 단지 안에 여러 그 평형들이 존재했을 경우는 서로 마찰이 심한데 반해서 이렇게 딱 단일 평형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요. 예, 예.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일단 현재 모습에서 수지 증축 3계층 정도를 할 수가 있는 부분하고요. 예, 예. 자, 그리고 수평 확대를 하거든요. 30평짜리가 40평짜리로 만들어질 거예요. 예, 예. 그때 이제 추가 분담 금액은 이 일반 분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많고 적음을 따질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 추가 분담 금액은 상당히 조금 줄어들 거라고 보여요. 특히 예, 예. 여기 있는 한강 조망이 예를 들어 40평대로 거듭나는 아파트로 바뀌어진다라고 한다면 강남에서도 많이 투자 겸 거주 겸 해서 몰려올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아, 일단은 예. 언제까지를 놔둬야 되냐면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이 추진 단계에 들어갈 때 그 분위기 예. 타서 투자자까지 유입될 때까지는 놔둬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빨라서 3년이면 좋거든요. 자, 이 지금 그 레미안 그 프리미어 팰리스가 입주가 내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10월입니다. 예, 내년 같은 경우에 입주를 하고 나서 그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면은 일시적 2주택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입주하고 나서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요건을 갖출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세금 혜택을 얻을 거라면 이걸 먼저 3년 안에 팔게 되고 그때 아까 얘기대로 리모델링에 대한 화두 때문에 가격이 부쩍 올랐다라면 그때 예.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딱 맞아 아. 떨어지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면은 좀 더 예. 가지고 가고 지금 예. 그 새로 사실 이 분양 아파트 그리고 프리미어 팰리스 같은 경우 지금 5천 올랐다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죠? 지금 분양 금액이? 6억 초반 정도에 형성돼 있는데요. 자, 6억 초면은 한 6억 중후반 정도 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이쪽 근처에서 신축 아파트는 인기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예, 예. 단점이 있다면 단지가 좀 작은 부분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하철 2호선 라인 자체가 지하가 아니라 지상이기 때문에 예, 예. 그거에 대한 부분에 조금 단점이긴 한데 이왕이면 층고를 최대치로 높여서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조망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지상층에 대한 그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한강 우성 아파트를 제가 팔진 않고 그냥 세를 주고 차라리 레미안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네요. 아직 입주 시기가 아니잖아요. 아, 또 다른 데로 내년이라도. 이사 갔다가 예, 피를 먼저 주고 사놓고 예. 입주 시기가 되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피만 주고 사놓고요. 여기서 계속 입주를 하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여기 한강 우성 살다가 이제 입주 시점에 저희가 그렇죠. 프리미엄 그래 플레이스를 할 그때 딱 때는 갈아타면 맞아요. 현재 아파트는 안 팔고 그냥 끼고 팔지 있는 게 마세요. 좋은 거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 지역 자체도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 지역에 대한 개발 여지도 나왔을 때는 여러 네. 가지 측면에서 다 투자 유입까지 예상이 되니까요. 여기는 아, 좀 예, 알겠습니다. 놔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이제 많은 장점을 지닌 한강 우성 아파트입니다. 리모델링 분위기가 형성될 때까지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고민 갖고 네. 계신가요? 아,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네, 그 내년에 8월쯤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올해라도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1년 정도 후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좋을지 알고 싶고요. 네, 그 생각해두고 있는 아파트가 독단동 노태캐슬 아파트하고 네, 광명역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두 층에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둘 중에 알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실거주용으로 보시는 거고요. 내년 8월
네,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네, 매수 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쪽 서울시 금천구 시흥 독산동에 위치한 네네. 그 롯데캐슬 파크. 네네. 자, 여기를 갈 거냐 아니면 광명역에 있는 그 후반 베르디움을 갈 거냐인데, 네. 자, 실제 입주를 목적으로 하시죠? 네네. 혹시 자녀를 키우실 건가요? 자녀가 다 자라가지고요. 다 지금 자랐어요? 20대가 다 넘었어요. 네네. 자, 일단은 두 개 중에서 하면은 물론 분양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네. 자, 금액은 각각 몇 평에 얼마씩이죠? 지금 20평대는 분양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요. 예. 지금 한 4억 7, 8천 가고요. 네. 지금 광명역도 마찬가지 30대는 5억 한 중반 정도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둘 다 금액은 비슷한 거죠? 네네.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5억 중반 정도 되는데, 네. 자, 요쪽 독산동에 있는 그 롯데캐슬 파크를 갈 것이냐, 광명리 옆을 갈 것이냐인데, 네네. 독산동을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자, 일단은 네네. 광명 역세권에 있는 그 아파트 역세권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자, 근데 이제 실제 거주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피부적인 요소에서 일단 네네.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아파트를 교육하고 교통을 꼭 드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서 교육적인 환경이 여기는 없어요. 이 소화동 쪽으로 넘어가서 교육을 다 시켜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은 교육은 나는 뭐 애들 교육이 다 끝났다고 하지만 누구든지 네. 그걸 선호를 할 때는 교육이 좀 네네. 잘 돼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네. 대한 단점적인 부분하고 네. 자, 이 교통이라고 한다면 지하철 기능이지 여기처럼 KTX 역사로 해서 갈 네.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하철에 많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네. 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너무 들끓어 있다 손 치더라도 네네. 현실적인 수요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이 좀 잘 갖춰 있는 이쪽이 좋을 것 같아요. 이 금천구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네네. 이쪽에 대한 부분이 이 금천구에서 계속해서 좀 개발에 대한 좋은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대한 의지가 네.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워낙 이 소화동 아파트들도 한 5, 6란 아파트 됐지만 어쨌든 이 근처에서는 주거 환경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이잖아요. 네네. 여기는 강명이고 그런 측면에서 점수를 준다면 이쪽에 더 갈 것이고 하니까요. 지금 네. 롯데캐슬 파크가 올 말에 이제 입주를 예정할 거고 지금 네네. 현재 금액에서 한 5억 중반이다 하면 여기를 간다면 당장 여기부터 시세는 올라갈 거 뻔합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를 매입을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릴게요. 그럼 올해 매수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올해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올해요.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 아, 1차분, 2차분이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데 1차분부터 여건은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매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답변을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금천구의 아파트 쪽으로 무게를 더 실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이 좋은 결정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관계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소개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투자 타이밍 잡는 법과 이곳에 투자하랍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장소는 7호선 노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인데요. 세미나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 내용이야 오시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세미나 진행될 거로 보이고 스케줄이 중요한데요. 다음 주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세미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하고 토요일 여러분들이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고 내가 어떻게 좀 계획을 잡을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전문가는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